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위장약 먹어도 속이 여전히 더부룩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 증상이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곳에서 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췌장 질환을 연구해온 이서연 박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셨어요. 소화가 안 되면 당연히 위가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케이스 중 절반 이상이 위가 아니라 췌장에서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췌장암 환자의 70% 이상이 초기 증상을 단순 소화불량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을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예요. 위 뒤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티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죠. 실제로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70%까지 올라갑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달달한 과일 주스, 저녁에 즐기는 기름진 음식, 그리고 여러분이 무심코 넘기는 그 소화불량, 이 모든 게 췌장이 보내는 적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특히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매일 하는 그 습관이 사실은 췌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단 하나의 검사법만 알아도 여러분의 췌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이런 증상 있으셨나요?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이 물에 둥둥 뜨거나 명치 부근이 자꾸 불편하거나 만약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증상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인 67세 김순자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챙겨 드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위가 좀 안 좋은가 보다 하셨어요. 약국에서 소화제 사다 드시고 매운 음식 좀 줄이시고 그렇게 몇 달을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변기를 볼 때마다 변이 물에 뜨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점점 자주 그러더래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위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죠. 다행히 딸이 권유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에 작은 혹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김순자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진짜 그냥 위가 안 좋은 줄만 알았어요. 만약 딸이 검진 가자고 안 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를 잘 받으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췌장은 정말 조용한 장기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작은 변화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췌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특히 뒤에 나올 6가지 위험 요소 중에서 마지막 항목은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하시는 건데 사실은 췌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췌장암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갑자기 혈당이 오르기 시작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뇨 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췌장의 이상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한국췌장학회 자료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약 40%가 진단 전후로 당뇨 증상을 경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서 인슐린 분비가 망가져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71세 이은호님도 그랬어요. 평생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공복 혈당이 13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당뇨로 생각하고 혈당 약만 드셨는데 약을 먹어도 혈당이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추가 검사를 했더니 췌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서 치료를 받으셨죠. 혹시 최근에 혈당이 갑자기 높아졌는데 이유를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혈당 조절만 하지 말고 췌장 초음파나 CT 검사를 꼭 함께 받아보세요. 혈당 약만 늘리고 원인 검사를 하지 않으면 조기 진단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게 바로 기름진 음식과 과식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누가 그걸 분해할까요? 바로 췌장이에요. 췌장이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지방을 분해하는데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으면 췌장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고지방식을 하는 사람은 췌장암 위험이 약 2배 높다고 나와 있어요. 69세 김정수님은 평생 고기와 튀김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거의 매일 삼겹살이나 치킨을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복부가 자꾸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췌장염 진단이 나왔고 그때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죠. 기름진 음식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그리고 과식은 췌장을 과로시키니까 배부름의 80%만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최근에 기름진 음식 먹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줄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죠. 알코올과 니코틴은 췌장세포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돌연 변이를 유발합니다. 서울대 연구진 자료를 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발생률이 2.5배나 높아요. 64세 박기현님은 30년간 하루에 소주 한 잔씩만 드셨어요.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잔씩만. 그런데 결국 췌장염이 생겼고 그게 암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때 박기현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씩만 마셨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였어요. 여러분, 조금은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줄이시고 음주 후에 복부 통증이 생기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혹시 소량의 술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위 불편함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더부룩하면 위 내시경만 하세요. 그런데 위 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안심하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췌장은 위 뒤쪽에 있어서 췌장 문제도 위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보고를 보면 췌장암의 30%가 초기의 소화불량 증상으로 시작된다고 해요. 72세 윤미자 님도 그랬어요. 명치 부근이 자꾸 아파서 내시경을 2번이나 했는데 계속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계속되니까 불안해서 복부 CT를 추가로 찍었는데 거기서 췌장의 종양이 발견됐어요. 만약 내시경 결과만 믿고 넘어갔다면 발견이 훨씬 늦어졌을 겁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안심하지 마세요. 혹시 위 내시경이 정상인데도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가요? 그렇다면 췌장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복부 초음파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 기본 항목만 하시고 초음파는 추가 비용이 든다고 안 하세요. 그런데 복부 초음파는 인체에 해가 전혀 없고 췌장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예요. 실제로 초음파 검진으로 췌장 질환을 조기 발견한 사례가 일반 CT 검사 대비 1.5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6세 최은자님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작년부터 복부 초음파를 추가하셨어요. 그랬더니 췌장에 작은 낭종이 발견됐습니다. 낭종 자체는 양성이었지만 정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변화를 체크할 수 있게 됐죠. 만약 초음파를 안 했다면 그 낭종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할 때 복부 초음파를 꼭 포함하세요. 그리고 검사 후 결과를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혹시 건강검진 때 초음파 검사를 빠뜨리신 적 있으신가요? 내년부터는 꼭 추가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과일 주스와 단 음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특히 아침에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는 게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의 섬유질은 다 빠지고 당분만 농축된 거예요. 그걸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야 합니다. 일본 가나가와 대학교 연구를 보면 당 섭취가 높은 그룹은 췌장암 위험이 1.8배나 상승했다고 나와 있어요. 70세 문혜진님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사과 주스를 갈아 드셨어요. 신선한 과일이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 년 후 혈당이 계속 오르고 췌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은 하루에 반쪽 이하로 드시고 가능하면 주스로 만들지 말고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과일 주스는 그냥 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건강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이렇게 췌장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에서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방 습관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해요. 다음 장에서는 췌장을 지키는 생활 속 실천법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위장에 먼저 들어가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할 필요가 없어서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식사 시작할 때 채소 반찬을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옥수수나 감자처럼 단 채소는 사실 탄수화물에 가까우니까 식사 마지막에 드세요. 평소 식사 순서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공복일 때 단 음식을 절대 피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밤새 굶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달달한 커피 믹스나 빵을 먹으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이 갑자기 깨어나서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쏟아내야 해요.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침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단백질이 있는 계란이나 견과류 몇 알을 먼저 드세요. 커피를 드시려면 식사 후에 드시고 믹스커피보다는 블랙커피가 훨씬 낫습니다. 혹시 아침 첫 음식이 달달한 커피는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바로 바꾸세요. 세 번째는 체중을 딱 5%만 줄이는 겁니다. 70kg이면 3.5kg만 빼면 돼요. 비만은 췌장에 지방이 쌓이게 하고 만성염증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급격하게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확 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됩니다. 천천히 빼세요.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 걷기부터 시작하시고 저녁 식사량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이것만 해도 한 달에 1kg에서 2kg은 빠집니다. 3개월이면 목표 달성이에요. 최근에 체중 변화 있으신가요? 늘었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보세요. 네 번째는 술을 줄이는 겁니다. 아예 끊으면 제일 좋지만 어렵다면 한 잔이라도 줄이세요. 알코올은 췌장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적당한 음주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췌장에는 부담입니다. 일주일에 금주일을 5일 이상 확보하세요. 술 마시는 날을 정해두고 나머지 날은 절대 안 마시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술을 줄여본 적 있으신가요?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부 초음파 정기 검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복부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는 가장 안전한 검사법입니다. 그리고 췌장 상태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할 때 복부 초음파를 꼭 포함해서 예약하세요. 비용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저렴한 투자죠. 그리고 검사 후에는 결과지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세요. 내 췌장 상태를 오래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이번 달에 예약하세요. 여섯 번째는 가족력을 점검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 이력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가족 중 2명 이상 췌장암 이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6배에서 7배까지 올라갑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는 거죠. 하지만 유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알면 더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거든요. 가족 중에 당뇨나 췌장 질환 있으신가요? 있다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마지막 7번째는 증상을 끝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한번 받고 정상이라고 나오면 그냥 안심하세요. 그런데 췌장은 초기엔 검사로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계속되는데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면 추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복부 초음파에서 이상이 없으면 CT를 찍어보시고 CT에서도 안 보이면 MRI를 찍어보세요.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불편감이 지속되는데 원인을 못 찾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신가요? 증상이 있다면 원인을 찾을 때까지 계속 확인하세요. 이제는 단순히 예방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대예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한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화불량이 단순히 위의 문제가 아니라 췌장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더부룩하면 당연히 위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장기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상식은 이겁니다. 소화가 안 되면 위 문제겠지, 위 내시경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췌장부터 점검해보자. 반복되는 증상이 있으면 복부 초음파를 꼭 받아보자. 만약 췌장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암은 전이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5년 생존율이 13%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늦게 발견되면 손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 검진과 생활 습관 관리만 해도 조기 발견이 충분히 가능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70%까지 올라갑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제가 30년간 췌장 질환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내 몸의 작은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변이 물에 뜨는 것,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것, 명치가 자꾸 불편한 것, 이 모든 게 췌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복부 초음파 예약하는 겁니다. 전화기 들어서 병원에 전화하시고 건강검진 예약할 때 복부 초음파 포함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췌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정말 저렴한 투자 아닌가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아침 공복에 단 음식은 피하시고 과일 주스 대신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췌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암을 예방하는 식단, 순서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어야 췌장에 부담을 덜 주는지 구체적인 식단 예시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정말 실용적인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소화 불량이 있을 때 어디부터 의심하시나요? 위부터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췌장도 함께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